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자, 오늘 장 마감 후에 뭐 실적 발표 내용도 그렇고 장중 내내 움직임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끄는 대로 나타난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너무 기분 좋아요. 어제 저희가 네. 그 퇴근길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을 막 언론을 통해서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에 이거 혹시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립 테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립 우려가 테러? 있었는데 립 서비스를 그런데 넘어가지고.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어갖고 네. 제가 오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네. 제가 처음으로 파월의 연설 내용을 쭉 들으면서 아, 실시간으로? 네, 들어오면서 왔습니다. 예.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야 정말 뜻밖의 부드러운 멘트였다. 왜 그래 웃으시지 잠깐만요. 제가 아니 뜻밖이라뇨? 아니 그렇게 저는 솔직히 그 정도 완화된 표현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정말. 우리가 파월을 사실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미워해서 그렇지 원래는 파월이 좀 시장에 소통을 잘하고 예, 친화적인 그런 분입니다. 인물이잖아요. 예,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고 사실 이제 이번에 나왔던 멘트 중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요. 네. 금리 인하, 네. 꿈도 꾸지 마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인하, 인하, 꿈도 올해 꾸지 마. 인하, 예. 꿈도 꾸지 마. 예. 근데 다시 한번 데이터 의거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멘트가 시장 올린 거를 보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이제 2월 1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제가 31년 전, 결혼기념일이시구나. 31년 전, 32년 전 네. 이날 입대했어요. 아 이때 너무나 추웠다. 그때 2월이 정말 추웠습니다. 지금도 무슨 뭐였어요 종류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요? 국가에 기밀이에요? 뭐 사실 이제 뭐 동네 지키셨다는 아닙니다. 강원도였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기갑부대 출신인데 기갑이요? 예,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 예,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추워갖고 그때 한 달 만에 손이 다 터졌던 강원도에서 그때 막 뭐 씻고 했는데 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상하게 이맘때가 되면 몸이 되게 안 좋아져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합니다. 아 2월 아, 2일 진짜 그거는 31년 전 지금도 군대 갔을 때. 지금도 잊지 못했던 그런 날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와 얘기하면 아이 무슨 네 몸에 군대 입대 제가요 입대할 때 살을 완전 빼서 아 사진 좀 보여주세요. 군대 사진 때 좀- 사진 여러분 다음 주에 기회 되시면 좀 보여드리면 보여주세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봅니다. 아 정말요? 제가 10몇 킬로 빼고 정상 입대했습니다. 와. 다시 쪘지만. 네, 우리 장석 부사장님의 이제 군대 이야기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네. 사진을 통해서 인증을 좀 받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나 뭐 2월 안에 준비를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분 좋게 일단 네.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래도 걱정이 안 되진 않아요. 어떤 걱정 있죠? 이전에 보면은 파월 의장의 물론 이번에 발언들이 좀 많이 순화되고 좀 온화해진 거는 맞긴 하지만 시장 해석이 이전에도 이제 뭐 안 좋게 얘기했는데 좋게 해석한다거나 이 해석의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오늘은 해석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없어요. 정말요? 전혀 없습니다. 믿어도 제가 됩니까?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해석을 믿으십시오. 통해서 네. 뭔가 붙인 게 뭐 빈대떡 뒤집듯 확 달라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우리 장석 네. 부사장님께서 밤사이 있었던 일들 쭉 정리해 주실 겁니다. 또 오늘은 심층 인터뷰 누구와 함께 하죠? 우리 그 ISN 예. 우리 여의도의 데프콘 데프콘입니다. ISN 예. 이지원 대표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저는 솔직히 이 확인해 단어를 안 보겠습니다. 쓰는데 네. 혹시 단어 뜻을 아시겠죠? 알죠. 네.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라. 그렇죠.
답정너였던 파월의 3대 지수 상승 마감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한번 볼 건데요. 지수. 네. 다우지수 0.02%, 나스닥입니다. 2.00%, 거의 급등이죠. 와. S&P 500 1.05%. 많이 올랐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파월의 입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간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파월의 입이 열릴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시장들이.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굿이브닝 뭐 이런 온 인사를 보니까 했어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표현했는데 이게 한번 보시면요. 네.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 그림이 바로 나오는데 이거였어요. 사실 0.2% 올린 거는 시장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보신 네. 것처럼 주가는 빠지고 있죠. 그런데 파월이 열리자마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에 있어서 금리 인상은 도움이 안 됐고 파월의 입이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벽 4시 10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8번째 금리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네. 제가 이제 그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영어로요? 아니 제가 쓴 글인데요. 영어로 읽어주셔야죠. 영어를 읽어드리면 원문이라면서요. 혹시 우리 여도원 앵커 해석 못할까봐 굳이 제 구수한 발음으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전략 후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연준의 금리 결정이었는데 인상폭은 예상한 대로 0.25%였습니다. 해서 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0에서 4.75로 올라갔고요. 네. 8번째 금리 인상을 끝났습니다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파월이 그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어요? 제가 쓴 거라니까요. 아, 예. 원문을 듣고 제가 쓴 겁니다. 네. 참, 아니 저는 또 파월 의장이 한 말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3% 앱에 나오는 시장은 제가 적습니다. 부장님 네. 지금 살짝 네. 기승전결 없으신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원문을 파월 의장님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놓고 지금 장우석 원문을 정정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로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파월의 원문을 보고 듣고 네. 나서 제가 쓴 네네. 글입니다. 예. 네, 됐습니까? 네. 되게 말이 많습니다 오늘. 네.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어진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요. 네. 또 파월의 입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물가 하락이 본격화가 된다 그러면 금리상 경로를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데이터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이거 한다는 게 뭡니까? 물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데이터가 보이면 금리나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멘트가 아닌가. 그거를 시장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는 거는 이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예.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온 기자 질문이 뭐냐면요. 그런데 지금 물가 내려가는데 왜 금리 안 내립니까? 물어봤어. 했더니 이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물가 내려가는 것은 상품 가격 하락이다. 네. 중요한 거는 서비스. 서비스인데 주거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경로를 내릴 수 없다. 네.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 명확하잖아요. 혹시 주거. 만약에 쉘터, 주거 비용이 내려가면 내리겠다. 멈추겠다. 우리가 주거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렇게 레깅이 발생을 하죠. 시차가 발생을 시차가 해서 발생합니다. 예. 상당 기간에 뭔가 그러면 뭐 하반기 정도 되면은 좀 유의미한 그런 지표의 하락이 나타나게 그렇습니다. 되면 예. 연준 쪽에서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한 얘기를 전 처음 혹시 다른 분 얘기 들으시면 될까?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분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시작했다. 시작했다. 네. 돌입했다. 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폭등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이걸 적어서 한 6시 10분경에 넘겼습니다. 온 거를. 해당 이 팀에. 3프로TV 앱에 사실 매일매일 우리 장석 부사장님의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 이제 마감 되자마자 원고를 작성하셔서 올린다고 하는데 3프로TV 앱에서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쓴 문구가 뭐냐면요. 네. 이러한 글귀에서 어떤 매파적인 냄새가 납니까? 네. 라는 마지막 제가 질문했습니다. 매파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않는다. 저는. 그럼 비둘기파적인 냄새가 났던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냥 원론적인 답변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한쪽이 기운 게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물가 떨어지면 인하하고요. 올라가면 인상하고 네. 유지하고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최근에는 파월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뭔가 어려운 질문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딱딱 얘기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게 역시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졌다. 뭐 이게 보시면 내려가네요. 오늘 거거든요. 여기 딱 보시면 시간. 파월이 얘기하자마자 쭉 빠지는. 그러니까 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시간 한 4시 30분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사가 왔는데요. 경사. 자, 메타 플랫폼스. 아, 경사 정말 저는 났네. 기대 안 했습니다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주당 순위는 좀 못 나왔죠. 못 나왔습니다만 매출이요 예상치 315억 달러 대비 32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400억 달러 자사전 비율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4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예요? 현재 메타 플랫폼 시가총액이 3,800억입니다. 근데 400억 달러라 하면은 한 10.5%? 네. 의 규모를 10배 정도. 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솟구칩니다. 12.83%. 지금 16.95%까지 올라갔어요. 17%까지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자사주 매입으로도 10%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메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이제 2021년 고점이 379달러, 한 480달러였거든요. 그에 반해서는 정말 아직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올해 월가에서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사실 메타가 많이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사실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좋은 이야기를 근데 하고 있네요. 저는 여기 나온 것처럼 EPS가 예상치가 2.2였어요. 네. 1.7이니까 못 나온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우려가 있는데 다만 바이백은요 정말 좋은 거다. 이건 시장을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갈 내용이니까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맵을 볼 건데 맵은요 추세가 정해져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가치주, 에너지, 그다음 헬스케어 쪽 금융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잘 나갔던 업종 아니었습니까? 올해 좀 빠지는 상황이 나왔고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위에 있는 것들 뭐 엔비디아 7.2%, 테슬라 4.7% 올라갔다고 보시면 잠깐만요. 저희가 여기, 항상 잠깐, 여기 장우석 있네요. 부사장님과 네. 함께합니다. 우리 네. 엔비디아 얘기할 때마다 저렇게 이제 미니미 장우석을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22일인가요 실적 발표가? 2월 22일인데 그 갑자기 챗GPT의 어떤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게 하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 보유 순위 당당 5위인가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부사장님 근데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2일이 현지 시각이에요? 그럼 현지 시각. 23일 날 우리 나오는 예, 거죠? 23일 날 이 목요일이라서. 시간에 시간에 나옵니다. 제가 네. 그것도 아마 그때 함께 하시죠. 함께하는 날이에요. 또 목요일 날. 진짜 그날입니다. 네네. 어떻게 같이 항상 우연히 이러네요. 제가 제 입으로 또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금융 섹터도 표시해 주셨는데. 금융 섹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 침체의 피해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부침이 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재 가치주에 속한 기업들은 주가를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니 성장주에 좀 상승이 두드러진 게 아닌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 보면은 80달러 선을 웃돌던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밤사이에도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유가는 끝났죠? 끝났습니다. 유가는 끝났고요. 유가 끝난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침체가 많이 온다 그러면 네. 기름 많이 소비가 일어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게 변수인데 중국이 리오프닝 돼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의 상승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80달러 언저리에서 머물지 않을까 싶으니까 앞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참고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 지금 신규 매수가 약간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사실 뭐 전년 대비해서 보면 올해 수익률이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마진폭 지금은. 자체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미국 장을 볼 때 큰 틀을 보시면요. 네. 항상 키 맞추기가 들어갑니다. 키 맞추기. 뭐 하나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것들이 반등이 꽤 나올 걸로 보이니까 그 앞서 제가 얘기했던 거 뭐였죠? 상저하고가 틀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상고 하고를 밟는 게 어떨까? 그 상고하고로 가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네. 지금 나스닥이 1월 달에 10%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럼 10% 올랐으니까 올해 뭐 엄청 급등할 거냐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시장 12개월치는
완만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좀 아.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정프로님이 상고하고고를 계속해서 외쳤던 분이시거든요. 정프로님과 결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그 정방꿀의 대명사 정프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저는 근데 우연하게 겹쳐진 거지 저는 따라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금리가 한 여름 되면 음. 인하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인하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음. 이미 캐나다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좋게 본다 그러면 폭등은 아닙니다만 서서히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이제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에 일단 시장이 올랐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약간 격양돼 있으신 너무 것 같아요. 기분 기분이 좋고요. 좋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산을 넘어온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산을 넘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너무 걱정을 했는데 테러하지 않아서 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그 해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도 어제 밤사이 그렇습니다.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분위기 쭉 확인해 봤고요. 잠시 심층 인터뷰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 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임형록 교수와 함께하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맥점을 짚어볼 수 있는 그 강연에 우리가 200분을 초대하는데 그렇습니다. 100분은 추첨 그리고 100분은 오늘 9시 30분부터 선착순이에요. 그 선착순을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그 신청란을 통해서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고 9시 30분부터는 내 핏이 좀 빠르다. 나 광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광클 하셔서 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청자분들이 또 조금 더 빨리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나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IS 이지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밤사이 시장을 좀 어떻게 잘 보셨어요? 자세히 이제 지켜봤죠. 워낙 이제 아주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거의 밤 새신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밤을 새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러고 있나. 이날은 밤을 새도 좀 워낙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파월의 그 발언이 좀 개인적인 부분이 묻어날 수 있다는 부분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 FOMC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 기조 연설을 할 때보다는 끝나고 난 뒤에 인터뷰할 때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가 사실 더 파급 효과가 컸는데 네.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오히려 인터뷰할 때 오히려 효과가 더 크게 띄는 맞아요. 네, 그 효과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뭐 다른 부분은 다 앞에서 다 말씀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뭐 저는 딱 귀에 꽂히는 거는 3가지 정도가 꽂히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꽂히셨어요? 하나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네. 지금이 초기지만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다는 시점을 그 얘기해줬다는 게 좀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다루겠지만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뭐 실업률이 떨어져도 인플레이션 2% 가더라도 뭐 실업률이 아주 악화되거나 혹은 뭐 연착륙을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있었고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기자회견 그 발언 중에 우연히 나왔던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한 몇 번 정도 더 필요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커플이라고 얘기해서 이거 2번인가? 라고 이제 이렇게 암시를 줬다는 부분. 사실 금리 인상이 앞으로 몇 번 될 거냐라는 그 불확실성이 사실 크게 증시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커플 한 2번 정도 그럼 더 하면 끝나는 건가? 아마 이 부분이
시장을 조금 많이 안도랠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두 번이라 하면 뭐 3월, 5월 더 한 상반기 내로 두 번 더 한다라는 건가요? 이번에 하고?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점도표대로 금리 인상을 저는 다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금리에 한 50bp 이상의 여유는 좀 두면서 이거는 계속 시장을 압박하는 용도로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간다고 본다면 이번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하고 나면 이제 오늘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스탑앤홀드에 대한 기대감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평가는? 일단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 네. 어쨌든 시장은 지금 긍정적인 포인트에 반응을 분명히 네. 했고 네. 이전에 그 우리가 파월의 반응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부분은 시장을 압박하는 그 어떤 멘탈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특히 기자회견할 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작년 이제 11월 넘어가면서부터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수준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과 그 제가 이제 1월 초에 얘기할 때 파월이 그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생각을 지금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고용에 대한 부분, 실업률에 대한 언급을 또 분명히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인플레이션 2%로 가기 위해서 실업률이 완전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이트한 걸 완화시켜야 되지만 이걸 극한으로 몰고 가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파월의 진심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주신 자료를 통해서 시장 상황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시장이 반등을 했고 2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일단 초반에는 FOMC 결과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등 모멘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일단 뭐 인상은 더 이상 인하에 대한 단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그 아마 이제 2월달에 이제 우리가 그 모멘텀을 조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 증시가 일단 그 저점을 형성했던 건 작년 10월달이 저점이었고 그때 나왔던 가장 큰 부분이 인플레이션 정점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CPI, PPI, PCE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들어오고 악화되고 금리 인상이 들어오고 이런 반복적인 행위에서 10월달에 가면서 CPI나 PPI가 최고점을 찍을 때 이 수치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정점론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장이 반등을 줬고 이때가 S&P 기준으로 본다면 3,491, 그러니까 한 3,500선 정도에서부터 이제 이게 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 랠리를 가지고 그 랠리가 나왔을 때 고점이 4,100선 정도 나왔거든요. S&P 기준으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으로 나왔던 베어마켓 랠리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 12월 달에 금리나 기대감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시장이 다시 반락을 줬고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인플레이션 이제 감소에 대한 수치가 이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불을 좀 지폈죠. 그때 이제 S&P 500 그 저점이 3,764. 근데 고점은 이제 여전히 한 4,100선 정도로 형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안도랠리가 나왔던 부분을 본다면 S&P 기준으로 본다면 저점은 이제 확실히 높아져 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4,100선을 넘어서 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아마 이제 2월달 증시가 초점을 좀 맞출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긴축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 안도랠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 거냐가 2월 달에 아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파월의 발언이 뭐 당연히 뭐 조기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켰고 이 부분 때문에 초반에 이제 발언이 나오자마자 증시가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 이후에는 또 이제 여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상반기 1분기, 2분기 동안 계속 논란이 됐다가 사그라들었다가 논란이 됐다가 사그라들었다 이런 과정을 좀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저도 그 방송 준비를 하면서 보통 이제 이 FOMC를 앞두고 방송할 때가 제일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방송 준비 자료를 다 보냈는데 만약에 이제 파월이 돌발적인 발언을 또 하면 새로운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예상한 부분으로 일단 몰고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스탑앤홀드에 대한 그 캐나다 연방은행을 보면서 이제 기대를 좀 하실 건데 저는 이제 이 조건에 어느 정도 들으려면 한 3가지 정도가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지금 보신 것처럼 단기 포드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어야 되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이게 서비스 물가 지표를 좀 끌어내리는 둔화시키는 그 상황까지는 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주택 렌트 관련된 부분들이 꺾여서 내려오는 게 좀 보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하나씩 보면 이제 스프레드 이건 워낙 많이 보여줬던 차트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날 역전이 됐고 이 차트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파월이 이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작년 한 해 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하지만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 아직 역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11월 10일 날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이제 역전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익보다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배드 포인트 나쁜 점이 더 많다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되는 거시적인 이제 시점에는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물가 지표가 좀 하락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PPI, CPI, 뭐 PC 지표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 제한 쪽은 눈에 띄게 특히 에너지 부분을 포함해서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서비스 쪽은 그 소폭 상승하면서 여전히 물가 지표를 좀 높이고 있는데 이 서비스 물가 지표가 높은 특히 어제 그 민간 고용 지표 발표를 좀 보면 결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뭐 접객업소라든지 그 레저 이쪽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또 뭐 서비스 물가 지표가 견인을 했고 그 고용을 그 크게 끌어올렸고 여기에는 뭐 보시면 의료라든지 뭐 이런 실질적으로는 그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물가 지표들이 많이 상승하거든요. 특히 뭐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임금 상승률이 그 1월달에 5% 예상에서 4.6% 낮아졌지만 그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서비스 물가 지표를 떨어뜨리는 수준까지는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고용이 타이트하죠.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임금 상승률 둔화는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시점에서 서비스 물가 지표를 떨어뜨릴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그 모든 고용 지표가 타이트하게 그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1월 지나면 실업률이 이제 3.6% 정도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용이 조금 악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아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비스 물가 상품의 주도의 그 물가 지표를 좀 차이를 좀 본다면 여전히 지금 보신 것처럼 상품 물가는 확연히 꺾여 내려오지만 서비스 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고용이 조금 둔화되면서 끌어내리는 시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완전하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부분까지는 들어가야 스탑앤 홀드 조건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주택 렌트 지표 이제 이게 하락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물가를 견인하는 주된 요인 중에 그 지난번 CPI 발표로 보면 주택 렌트 지표는 또 그 살짝 0.2% 정도 10월 달에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금리 인상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소유자 등가 임대료라고 있는데 이게 주택 렌트 그 가격 올리는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거든요. 소비자? 소유자 등가 임대료. 등가 임대료. 예, 요게 이제 선행 지표가 지금 연속으로 꺾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부분. 네. 요 두 가지를 보면 지금 당장 주택 렌트 지표가 지난번 소폭 상승했다 하더라도 선행 지표들이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 형성하고 꺾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소유자 등가 임대료라 그러면 이제 집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네 집을 얼마 받고 싶니? 새로 얼마 그렇죠. 받고 싶냐 물어보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선행 지표가 연속으로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락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택 렌트 지표는 이제 후행성이기 때문에 실제 그게 계약으로 체결돼서 주택 렌트 비용이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걸리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선행 지표를 보면 꺾이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말씀드렸던 FOMC의 그 스탑 앤 홀드 조건을 지금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스프레드는 확실히 이제 포드 스프레드는 역전이 되었고,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라서 서비스 물가 지표가 하락해야 된다는 부분은 임금 상승률 둔화까지는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서비스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택 렌트 지표 하락에 관련돼서는 선행 지표가 꺾여 들어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한 분기 정도면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전체 이제 한 세 가지 조건 중에 3분의 2 정도는 지금 제 생각에는 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3월 달 FMC에서는 조금 빠를 것 같고 한 5월 FMC 정도에서는 이런 표현을 조금 우리가 실마리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제 이제 파월이 했던 발언에서 뭐 가장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피벗에 대한 기대감, 뭐 올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공표를 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실제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명백한 시그널보다는 일단 이 정도에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표현 정도까지가 아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반기에 가장 큰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문구 중에서 임금 얘기할 때 지금 미국 일자리가 200만 개가 아직 구직자가 없대요. 네.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아니 그게 없어져야지만 떨어질 건데 파월도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급여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일자리가 부족하다고요? 아, 구직자가. 구직자가 예, 부족하다는. 예, 그러니까 200만 개가 없다는 거 아주 구직자가. 예. 그 고용 지표 이제 1월 달에 발표될 걸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은 거의 서비스업 쪽이고요. 그쵸. 서비스업 쪽에서 어제 그 ADP 민간 고용도 12만 6천 건에서 10만 8천 건이 서비스 쪽이고 그게 거의 10만 건 가까이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텔, 레저 뭐 이런 쪽에 서비스업 쪽 관련된 지표인데 그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진짜 리오프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고용 자체가 완전히 스탑됐다가 재오픈을 하기 위해서 네. 일시적으로 고용이 확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걸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구직자가 굉장히 모질하고 잡이 늘어나는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오프닝 시기에 거의 한 80% 90% 정도가 쇼핑 레저 적객업 쪽에 몰려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게 리오프닝 되고 난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치로 들어올 것 같고 그게 지금 일시적으로 IT나 다른 쪽에서 해고되는 숫자보다도 그쪽에서 늘어나는 숫자가 크게 보이는데 그 비중이 8, 90%라면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그 체감되는 그러니까 그 1분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쪽의 인원은 상당 부분 감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용이 지금처럼 아주 불균형하게 보이는 거는 그 왜곡된 부분은 좀 바로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면 뭐 그렇게 아주 고용이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편중됐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증시가 이런 이제 그 랠리를 펼쳤다면 이제 2월달에 그 우리가 이제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월달에 증시에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월 증시를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예측이 많이 빗나갔고 상당히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제가 12월달, 1월달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던 부분은 그 사실 이제 그 배경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수급 때문인데 결국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이나 이것보다는 결국은 돈의 힘으로 오는 거 밀어붙였다는 표현이 만들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이게 뭐냐면 발표됐던 지표들이 그 실제로 좋았냐 나빴냐를 외환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제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파란색 선이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지표 자체가 그렇게 좋아서 뭐 상승 랠리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지표는 좋지 않았는데 보시면 회색선 증시는 이때부터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류를 본다면 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제로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이 쏙 좋아서 상승했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수급적으로 지금 1월 달에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한번 봐야 될 게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글로벌 그 자금의 이동을 우리가 조금 그 간단하게 그 예측을 좀 해보면 11월 달에 MSCI 리밸런싱 때 그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지수도 그때 변화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12월 미국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절정론에 왔기 때문에 포지션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연말 그 산타레를 기대했을 때 이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액티브 자금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사실 그때 12월 달에는 액티브 자금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서 패시브 자금한테 물량을 넘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을 통해서 기대했던 부분이 꺾였는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액티브 자금들이 다시 이제 매집하는 형태로 좀 전환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글로벌 자금 이동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밑에 이제 마지막 자료 보면 이제 BO에서 나온 자료인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저게 이제, 글로벌 이제 주요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 한 230, 40명 정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서베이를 통해가지고
결과를 보는 건데 사실 뭐 수치 자체가 그 어떤 명확하다기보다는 시장의 이제 심리를 좀 이끌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되고 작년 초에 그 미국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요 서베이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이 서베이가 상당히 그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제 높여졌는데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그 펀드 운용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그 US 이코트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상당히 나왔다. 그러니까 펀드 물량이 좀 빠지는 부분이 보였고, UK,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팬, 일본도 소액 이제 그 소폭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이제 늘어난 곳이 어디냐 보냐면 유로존. 유로존 지금 보시면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사상 최고치를 네, 좀 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사실 그 유로존과 다우 지수를 보면 뭐 이제 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올랐거든요. 근데 자금이도 보면 사실 자금이 그보다 더 컸던 데가 사실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인데 여기에는 이제 중국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취급받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이동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1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한 6조 5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자금 이동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캐치를 해본다면 결국은 지금은 어느 정도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장들에 대한 기대치는 당분간 한 1분기 정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 그럼 요 그림 자체를 본다면 미국은 다우는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오지 않겠지만 어떤 이머징 마켓의 기술적 위주의 반등과 나스닥 정도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자금의 이동을 본다면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제가 그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 내려가지 않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냥 시장 쫓아가는 게 지금은 투자의 그 길을 잡는 데 가장 편안한 방법이고 쫓아가야 한다. 네. 그게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요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어느 섹터가 더 강할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와서 외국인들이 가치주를 살 리는 없는 거거든요. 성장주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성장주 위주에 지금은 투자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중심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대만 같은 기업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IT 섹터 위주에 왜 반등이 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생각해 본다면 시장의 방향을 쫓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방향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버스에 대한 투자가 그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렇죠. 정방향에 대한 투자는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데 인버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부분. 어제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코스피 그 ETF 인버스 상품들에 그 개인들이 어제 집중적으로 매수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FOMC에서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부분이 작년 같으면 여기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되면서 급락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시장의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역방향 투자를 이어가다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작년 한 해, 재작년 우리 시장으로 본다면 1년 반 이상 굉장히 큰 폭 하락한 거를 어떻게 보면 다 두드려 맞고 지금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 수 있는 시기에 이제 인버스로 들어가서 또 두 번 두드려 맞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의 기금 방향성을 내가 단기로 짧은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장기로 길게 가는 투자 방법인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재현 대표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과연 2월 시장은 어떨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2월 시장 속에서도 우리 이재현 대표님 계속 꾸준히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 내용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 쇼핑하는 거야? 연금 상품 장바구니 담고 있지. 그런 게 돼? 나무증권이니까. 매수한 다음엔 코스피 지수랑 내 연금 수익률 비교하지. 그런 것도 돼?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이니까. 나무증권 나무랄 데가 없네? 장바구니로 일괄 매수하고 수익률 성과 확인까지.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 나무증권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밤잠 설치실 때가 많죠? 이제는 카페인이 없는 룩아워티 한 잔이 필요할 때 이 프로는 건강한 캐모마일 한 잔
저 김프로는 루이보스로 편안하게. 저는 향긋한 레몬밤. 카페인 없는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루가워티 굿나이트 세트는 3프로 TV와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 저 그리고 이항영 위원님이 올해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예.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어떻게 크로스라도 한번 해야 되나요? 피곤하네요. 왜 피곤하세요? 밤새 또 그거 보시느라. 밤새 따로 얘기하면 저는 좀 민망하고요. 항상 눈 뜨면 항상 그 분이 나옵니다, 텔레비에. 아,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눈 뜨면 나오는 그분은 바로바로 네, 제롬 파울 파월이죠. 형님인데 그 전까지는 주가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딱 말씀하시고 몇 마디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 보니까 쭉 올라가고 막 뭐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늘 주가는 극적인 반전을 했었죠. 그림 딱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선 거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나스닥이 2%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정확히 2.00을 찍어버렸고요. 다우는 이제 막판까지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플러스 0.02를 했습니다. 그 S&P 500 1%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지난 한 달 동안에 10.7인가 뭐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부사장님이 이렇게 7개월만 6개월만 더 올라가면 더블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겸손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오늘 2%가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보면 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상승률이 둔화된다라고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을 제대로 첫 인정했다.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주가는 이제 오늘 쭉 올라간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리를 0.25% 포인트죠. 그래서 25pp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 금융사태 이후 그 직후까지 이후엔 최고까지 다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그냥 빨간 거가 이제 지워진 건 없어진 거고요. 그냥 재미삼아 갖고 왔습니다. 그냥. 성명서인가요? 네, 성명서 항상 나오는 건데요. 나오죠. 그래서 빨간 거가 이제 줄이 없는 거가 새로 생긴 말이 되겠고요. 네. 그냥 이건 지운 건데요. 그냥 또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넘어가겠고요. 필요하신 분 이런 것 공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보시면 되겠고요. 딱 이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문장만 보시면 돼요. 두 마디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오늘 얘기해서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 첫 번째, 온고잉이다. 금리는 계속 올린다. 금리는 계속 올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논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빠른 느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심리는 떨어질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월 연말 뭐 11월 이렇게 해서 한 차례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 쪽의 입안자들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선을 분명히 긋고 있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간혹 이런 날마다 하죠.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 아니고 정확한 걸 설명할 길은 없으나 우리가 근원 서비스 물가를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쉘터를 제외한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4.5%가 아직 높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 숫자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과거였던냐 2.5%였거든요. 팬데믹 이전에 이게 지금 더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스 제품의 하락은 다들 인정하는 건데 서비스가 좀 인하를 좀 더 내려가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이번 주 미국 시장 금요일 아침 우리 시간 내일 밤에 발표되는 임금 상승률에서 분야별 임금 상승률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접객 및 호스피탈리티 업종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난달에 많이 주로 꺾였거든요. 그게 더 꺾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먹는 요리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 오른 이유가 말씀드렸죠. 계란값은 많이 올라갔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스테이크에 고기 있죠. 고기 조리가 안 된 고기 값은 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엄청 비싸졌거든요. 모든 음식값이. 그러니까 그게 좀 서비스 요금이 떨어져야겠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 그 부분은 오늘 딱 적시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그게 이제 있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올랐느냐? 딱 이거죠. 정확히 보면 이겁니다. 오늘 말하는 와중에 질의응답 과정에 딱 이 얘기가 났어요. 요거는 이제 이거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온고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 얘기가 되겠고 바로 이겁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요거죠. 요 문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한 거가 for the first time이죠. for the first time. first time.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For the first time. F 발음 강조하죠. First time. 뉴욕 발음으로. 뉴욕을 좋아하시죠. 남양주 발음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디스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인플레이셔너리 뭐 이런 거니까 금리의 인상인 상승은 물가는 올라가지만 상승률 둔화. 그리고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하락이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또 준비하신 사진도 보니까 파월 의장이 굉장히 제가 찾아왔어요. 진짜. 온화한 느낌으로. 제가 찾아왔어요. 보통 항상 이 인상 쓰고 있거든요. 안경 쓰고 보면 안경 쓴 인상은 상당히 어두운 센데요. 오늘 이 인상은 밝은. 온화하게.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락이 보이죠. 이 한마디가 나오면서 딱 그 시점부터 금리가 내려가고 지금 달러가 내려가고 금값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주가는 올라갑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오늘 정책 금리는 이제 계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아직 점도표가 3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나와서 우리가 기대되는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4주 전, 한 달 전, 그리고 요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이 오늘 중에서도 연준의 그 말하기 전에. 과 후인데 말하기 후에 훅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오늘에서도 프레젠테이션 전후. 이게 아주 냉정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전후에서 후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죠. 떨어졌죠. 다 내려갔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었다. 특히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앞서서도 우리 장훈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제 딱 시간을 명확하게 지켜서 뚝 떨어졌어요. 딱 3.39 오늘 보여줬는데 그렇죠. 3.39까지. 지금 막 흔들거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죠. 3.39 저도 눈을 보고 이거 그러면 캡처했거든요. 훅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딱 발표하는 시점부터 언급이 나오는 시점이 되겠고요. 다음은 달러 인덱스 떨어져. 달러도. 요 인덱스는 다시 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인덱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덱스는 단위가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고 훅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은 작년 4월이 최고치입니다. 작년 4월이 최고치라고요? 작년 4월 이후 최고치. 4월 이후 최고치. 이건 이제 어제 오늘만 이틀만 나온 거가 됐고요. 작년 4월이 최고치입니다. 금요. 다시금 올라갔다. 네, 유가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유가 반등했다고요? 유가는 막판에죠. 그 발표하는 이후에 보면 또 약간 올라가는 모습. 그것은 수요의 회복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극명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종목 볼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더 중요 여기시는 것은 앞으로 3주 정도 남았죠. AMD에 대한 보다는 엔비디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AMD도 오늘 12.6%입니다. 사실 AMD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요 그림을 보시면 비트하는 게 많았죠. 물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분기는 작년 대비 10% 마이너스를 얘기했지만 여전히 자신감을 필요했겠고요. 물론 우리 전망치를 약간 못 미친 건 있죠. 못 미친 건 전반적으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신감을 또 필요했어요. 똑같은 데이터 센터 시장을 갖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애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인텔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인텔은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리사스 누님은 자신감. 항상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리사스의 특징이죠. 자신감. 근데 좀 약간 겸손한 느낌이잖아요. 그분은 젠슨 황과 좀 다른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게. 그분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는 피아니스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대만 출신인데 그 아시아 부모들이 딸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딸이 이제 공부를 워낙 잘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공대 갖고 그런 엔지니어를 하고 싶었는데 여성스러운 과거 시각 있죠. 과거 시각. 했는데 자기는 지금도 피아노 엄청 잘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연구자를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CEO라는 말보다는 닥터라고 불리고 항상 회사에서도 닥터 수 얘기한다고. 박사님. 박사님. 되겠고요. 한 군데는 물리명인 투자액이 내린 것도 있어요. 크레이그 할럼이라는 것은 내렸지만 오늘 대부분의 투자액은 여전히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6곳이 올렸습니다. 오늘 AMD.
다음은 스냅입니까? 스냅과 그 메타 플랫폼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완전 균형이 엇갈렸어요. 네, 스냅은 10.33이고요. 이번은 현재 진행되는 거 실적 있죠. 이미 7% 하락을 발표했어요. 1월 달 거를 발표했는데요. 1월 달이 7%. 그리고 이번에도 가이던스를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뭐 재미없죠. 스냅이 먼저 발표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메타를 걱정 많이 했거든요. 걱정 많이 했죠. 걱정 많이 진짜요? 했죠.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반전의 스토리가 여기서 완전 나옵니다. 반전의 네. 스토리입니다. 여튼 스냅은 아까랑 반대죠. 투자 의견도 두 군데 내리고 목표 주가 주로 하향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5곳이 내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메타 플랫폼인데요. 보세요. 메타 플랫폼은 지금 우리가 아니 어저스티드 EPS는 약간의 아직 발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거는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걸 발표된 거로 보면 이게 그 수치가 재산이 바뀌었는데요. 이건 또 하다 보니까 워낙 급하게 오다 보고 제가 걸어오면서 했거든요, 이거요. 걸어오시면서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저의 또 실수인데 이게 위아래 바뀌었어요, 이게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다 파란색이네, 파란색. 이러다 이 방송에 이거 어쩐 어떻게 한 일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와, 우리 피디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걸? 피디님 피디님이 저거 알아내주셨습니다. 저걸 이게요. 번에- 3%니까 가능하죠. 딴 데는 안 됩니다, 지금요. 진짜 근데. 진짜 이게 다 놀라운데요. 비트가 거의 다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이요. 그러다 보면 지금 14%를 찍고 왔는데 지금 뭐 18%. 지금 18.86%. 네, 18.86인데 182불. 182불이면 작년 5월 시세에 갑니다. 작년 5월 시점 네. 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EPS에서 어저스티드 EPS는 잘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건 내일도 확인되겠고요. 그건 이제 그 안에서 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대한 정가 이것 때문에 약간 그런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 그 스냅은 이번에도 그 발표를 못했고 1분기에 지금 현재 1월 달에 매출이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안 좋게 발표했는데 지금 메타는 조심스럽게나마 지금 매출이요. 이번 현재 진행되는 1분기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멘트를 했냐면 매출의 감소가 끝났다라는 것을 강력히 지금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매출의 감소세가 끝났고 이제 경기의 이제 회복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죠.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들 그걸 오늘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400억 달러의 자사주. 너무 큰 거 아닙니까? 400억 달러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까요? 아니 그냥 하지 혹시 말라는 다시 겁니까? 그 너무 많이 써갖고 무르지 않죠. 부실해질까봐. 네. 아니 그런 건 있죠. 그래서 네.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반전이 안 됐네요. 네. 이거 제가 믿건 안 믿으시건 간에 제가 걸어오면서 한 겁니다. 지금 걸어오면서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광고 쪽에서의 수입 분야 다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IR의 그 메타 플랫폼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IR 들어가면 나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쭉 현재까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토탈 레비뉴 다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익과 영업 마진인데 마진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훅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마진의 하락은 다들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순현금 흐름이 지난 분기에 보면 2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금.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순현금 흐름은 더 부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나갈 때 뭐 조금이라도 그 베니핏을 줬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들에 비해서 가장 걱정은 매출의 큰 폭 감소였는데 매출의 큰 폭 감소가 이제 끝나는 거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오늘 주가의 급반등의 계기였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펠라톤이 주가가 또 엄청 올랐어요. 펠라톤은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활성화된 사용자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늘어나는 것이겠고요. 수익은 뭐 형편없죠. 네,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자전거는 안 팔리는데 구독하는 분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했나? 운동을 싼 자전거를 구입해서 하나? 뭐 그렇게 그런 게 구독- 예, 있겠고요. 예, 예. 그러면 불구하고 이제 평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건 그렇죠. 주가는 워낙 적자니까 할 말이 예, 없는데 예. 이거는 펠라톤 항상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납니다. 펠라톤의 유력한 또 인수 가능한 거는 애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군요. 네, 그것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펠라톤의 승부는 결국은 인수합병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약간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시는 건 아니겠죠? 인수합병은 되긴 되는 겁니까? 노리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네, 네. 노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뭔가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펠라톤이 상당히 기기는 좋아요. 기기는 좋고 여기서 인터랙티브를 많이 하는 거죠. 이걸 똑같이 흉내는 게 미러가 흉내냈잖아요. 룰루레몬이. 그렇죠. 예, 그건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예. 근데 펠라톤은 좋은 건 다들 인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같이 좀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보시면요, 풀라커라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 부분은 저의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공감하실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신발 있죠, 운동화. 왜 이렇게 급등하고 크레딧 있어요? 스위스에서 투자인은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려놨거든요. 더블 올려놨습니다. 지금요. 그 주가가 38달러에서 60달러까지. 이게 ABC 맡은 건데요. ABC 맡은 건데요. 이게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왜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아니죠. 그런가? 엄청나게 뛰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지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라인들이요. 보세요. 나이키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오른쪽 호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카는 데커스입니다. 서컨이라고 아시는 분, 제가 캐나다에서 방송할 때 보면 뭐 아시는 분 계시고 10년 전인데 뭐 저렴하다 뭐 별거 없다 얘기하시는 분 계시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고 이 어떤 데커스랑 울버린 이 서컨이를 갖고 있는 게 울버린 월드와이드입니다. 2,100이요. 요 두 개의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거는 올해 들어서 나이키가 70% 올랐고요. 데커스 하우스도 8% 올라갔습니다. 이거 사상 최고가 막 가고.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이게 울버린 월드와이드가 아까 말한 서커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서커니요. 41% 올라갔습니다. 룰루렘은 재미없죠. 4%. 플라커가 20%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운동하고 뛰는 수요가 뛰어다니는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게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겠고요. 저 우리나라도 보면 바깥에 가면 나이키 엄청 신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보시면 지금 한번 미국에 계신 분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댓글이나 채팅창에 쓰시면 미국의 대학교에서 MZ 세대들,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호카입니다. 호카. 아, 호카.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로는 인지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현대백화점 앞에 요즘 몇 명 봤거든요. 강남에서 자주 옵니다. 이거 신발 신고 있으면. 정말요? 예. 근데 왜 좋은지는 저는 뛰는 사람이 아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인기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윌리지오트와 라스베가스도 뭐 최고가로 가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이었던 종목을 쭉 봤는데 오늘은 워낙에 또 분위기가 약간 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궁금하셔서 많이 접속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그 나스닥 선물이 엄청 올라가고 있더만요. 거의 3%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보니까 웬만한 빅테크 종목들 제가 그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 맡은 다 2, 3%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흥분하실 필요 근데 없고요. 또 내일이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도 실적 나올, 발표. 예, 그것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좀 이렇게 진정되셨어요? 됐습니다. 오늘 기분이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한 오늘 분이 우리 제일 장학준 좋았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한 얘기로 메타 플랫폼 쓰는 저도 전망이 예상하지 빗나갔어요. 못했던. 빗나갔어요. 예, 다행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이대로 우리 국장에게 좀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오늘 뜨거운 코스피 뜨거운. 코스닥의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1월달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잘 안 됐죠? 그렇죠. 2월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2월에 안 되면 3월에 하면 됩니다.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여유 이유가. 있게 여유 있게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찾아드리는 시간은 잠시 후 오늘 아침 라이브에도 이어지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